태국 전체가 말 그대로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기념해 최소 23,000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을 것이라 전망했던 태국 여행업계는 정작 추석 연휴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광객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자 충격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들을 괴롭히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슈퍼태풍 야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야기가 소멸된 이후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폭우가 이어지자 산사태가 나고 도시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태국에는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치앙라이에 위치한 국제공항은 폐쇄까지 한 상황인데요. 한때는 한국을 불법 체류자 문제로 괴롭히고 벤코리아를 당당하게 외치기까지 했던 이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쑥대밭이 되는 모습을 보니 권선징악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결국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태국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솜차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현재 태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태풍 야기가 강타한 이후로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북부 지역에 피해가 막심했는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저희 부대도 현장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제가 목격한 광경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분명히 도로가 있어야 할 곳 같은데 흙탕물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흙탕물들이 지방까지 휘어났더군요. 산사태가 발생한 곳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살펴보니 태풍 야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통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하지만 야기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 왜 그게 하필 태국인지 너무 속상할 따름입니다. 결국 최대 풍속 시속 166km의 엄청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바람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만 가구가 침수됐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집과 재산을 잃는 피해를 입었죠. 특히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같은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들의 피해가 심각하더군요. 집들의 지붕만 간신히 물 위로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기사를 살펴보니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서는 9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고 34,000여 가구가 침수되거나 파손된 상황이고 이 숫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수십 명에 달하죠. 아직도 상황이 심각한지 이해가 안 된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4시간 쉼없이 운영을 하던 치앙라이 국제공항까지 폐쇄된 상황입니다. 저희 부대를 포함해 태국 전역의 군인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총동원되고 있어요. 저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어제는 물에 잠긴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을 구조했는데 그분이 3일 동안이나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음식도 물도 없이 말이죠. 그 3일 동안 얼마나 지치셨는지 제가 태어나서 직접 본 사람 중 가장 수척해 보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 평생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집이 완전히 파묻힌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눈을 뜨지 않았거든요. 그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던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정말 인간이란 자연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대부분 유실되다 보니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헬기로 물자를 공수하고 있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다 보니 모든 곳을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농사를 짓고 있던 농경지들도 대부분 물에 잠기는 바람에 앞으로 식량 부족 문제도 심각할 것 같답니다. 특히 쌀 생산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 정도 타격이면 분명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태국은 지금 또 다른 문제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쫓겨난 불법 체류자들이죠. 솔직히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며칠 전 여동생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동생 나팔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나 지금 수완나품 공항에 있어.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제발 빨리 와줘.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동생이 한국에 놀러 갔다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출국당했다니 어이없으면서도 한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 즉시 차를 몰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수완나품 공항 입국장이 태국 사람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지치고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울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또 항공사 데스크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직원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태국으로 쫓겨난 듯한 사람들은 굳이 구분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구분될 수준이었는데 짐도 제대로 못 챙겨와서 그런지 꽤 죄죄하더라고요. 그 난리통에 저는 겨우 동생을 찾았고 집으로 데려오는 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도 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되어서 강제 출국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동생에게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냐고 따졌죠. 저희 부모님이 남의 나라 가서 불법으로 쫓겨다니면서 살라고 이렇게 동생을 키워준 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나도 처음엔 그게 불법인 줄 몰랐어. 친구들이 다들 한국 가서 일한다고 하길래 나도 따라갔을 뿐이야. 한국에 가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했거든. 친구도 이렇게 몇 달 체류하다가 태국 가면 그만이라고. 한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를 잡아가겠어? 라고 말하길래 나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한국에 갔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거든요. 동생이 이어서 하는 말들도 저는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한국의 제주도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생각보다 일자리도 구하기 쉬웠어. 식당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했지. 월급도 태국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이 받았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 경찰이 불시에 단속을 나오기 시작했거든. 주변에 친구 몇 명이 잡혀갔다는 소식도 들었고. 나는 운 좋게 피해 다녔는데 결국 며칠 전에 잡히는 바람에 바로 강제 출국 조치됐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의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무려 78%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20만 명이 넘는 숫자죠. 이 사람들 중 일부가 마약 밀반입, 불법 성매매,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더군요. 특히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가 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던데 솔직히 이런 범죄 행위에 엮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태국의 한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확인해 보니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약 1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까지만 해도 약 9만 5천 명이었는데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봤던 기사에서 한국경찰청 통계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약 5천 건에 달한대요. 이 중 마약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절도, 폭력 순이던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강경책을 펼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건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하는 태국인들도 이제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관광으로 한국에 가려는 태국인들조차 입국 심사가 엄격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제 동생 나팔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 같더군요. 불법 체류를 한 건 잘못이지만 나탈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한국에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태국에서 지내다 보니 미래가 없다시피 하고 그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 한국에 간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됐고 한국에서의 취업의 기회도 잃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불법이 되었으니 잘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수완나품 공항에서 발생한 그 상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쫓겨난 불법 체류자들이 하도 많이 한 번에 태국으로 돌아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우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요.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다 보니 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태국으로 돌아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보니 치안 문제도 걱정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얼마 전 제 경찰 친구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불법 체류자들이 태국 방콕 거리 곳곳으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를 통해 이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바로 한국 정부에게 불법 체류자들이 정식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특수비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닌가요? 제 친구 말로는 이 시위대를 통제하는 게 정말 힘들대요. 한국에서도 별 생각 없이 지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질서를 안 지키는 건 당연하고 폭력적인 데다 심지어 일부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시위에 참여한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에요. 같은 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 쫓겨난 불법 체류자들이 태국에서 저지르는 행동이 시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동생 나팔리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SNS에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을 올리더라고요. 한국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동생에게 물었어요. 네가 불법으로 체류하다 잡혀서 추방된 건데 왜 한국을 비난하는 거야? 그랬더니 동생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오빠, 한국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잖아. 그런데 기간 조금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쫓아내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인권은 개무시한 거잖아. 사실 저와 제 동생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군인인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정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가 걸렸으면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니요. 저희 집안의 수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셔서 예전처럼 통제를 안 하니 더 막 나가는 것 같더군요. 제2의 사춘기라는 표현이 딱 적절하겠네요. 하지만 절망적인 건 이런 생각을 가진 건 동생뿐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SNS를 보니 많은 태국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불매운동 글들이 넘쳐났죠. 심지어 각종 언론사들은 이때다 싶어서 조회수를 뽑아먹기 위해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더해 각 자리에 높은 사람들까지 망언을 일삼았는데요. 6월 20일 방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른 왕아나논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이 말한 말도 안 되는 망언이 생각나네요. 이 사람이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거든요.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은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 아닌가요? 저희 태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히려 한국 깎아내릴 게 없어서 여행지 수준이 낮다며 비난하고 있으니 말이죠. 거기에 더해 8월 11일에는 유타차이 순톨라타나벗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이 또 다른 망언을 했더군요. 아까 왕아나논 회장이 했던 말과 비슷한데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볼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한국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와 저렴하면서도 근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죠. 이쯤 되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태국을 욕먹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한국 분들한테 일러 바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저는 태국을 사랑하고 절대로 모든 태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 두 사람의 발언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저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태국인 관광객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와 범죄자들을 막고 있을 뿐이잖아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관광객들은 여전히 환영받고 있어요. 결국 이런 망언들이 이어지자 한국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태국 여행업협회는 공식 사과를 하게 됐죠. 자른 회장 명의의 사과 서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으로 한국에 오해와 심려를 끼쳤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똑같은 말을 했으면서 일부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왜 이렇게 웃긴지 여행협회도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이런 발언들로 인해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잖아요. 대체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한 건지 얼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 태국으로 오려는 한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꽉 차 있던 불법 체류자들이 빠지고 나서 수두룩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바람에 공항이 텅텅 비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니까요. 저 같은 군인이나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태국의 국방부 장관인 수틴 클랑생이 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거든요.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나중에 저를 크게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제 가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수틴 장관은 우리의 군사력으로 한국 정도는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다며 수도 서울 역시 3시간이면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저런 발언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태국의 군사력은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해요. 솔직히 제가 군인이긴 하지만 한국군과 태국군 둘 중 복무할 곳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고민도 없이 한국군을 선택할 정도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이에요.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병력 수도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보니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반면 태국은 군사력 순위가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20위권 밖이에요. 게다가 한국에게는 든든한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있다 보니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태국이 한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가다 보니 그 사이에 허세가 가득 들어서서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 한국 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불법 체류자 문제로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텐데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동생의 일을 알게 된 후로 한국에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불법 체류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후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뿐만 아니라 저 때 걸렸던 태국 사람들이 전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고 있으니 제가 이렇게 사과하는 게 한국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태국에서 태풍 야기와 제 동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와중에 저는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먼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에서 들려온 소식이었는데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언론사 캐피탈이 한면 전체를 할애해 자국을 찾은 한국인에 대해 크게 다룬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지에 온 한국인들 덕분에 오랜만에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시립병원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모인 사람들 모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정체는 바로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하러 머나먼 한국 땅에 도착해 253전 253승의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 심지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고아원까지 세운 이 영웅들이 고국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끌려가 가혹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평생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참전용사들은 가벼운 안질환조차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보게 된 한국인들이 대규모 수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 기업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 중이었을 때 저 멀리서 시력이 좋지 않은 참전용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현지 참전용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한마디를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참전용사들의 눈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3주 만에 다시 에티오피아 땅을 밟은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노력 덕분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수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해당 수술 지원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소식은 에티오피아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선행이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앞다투어 해당 사연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신문 한 면을 타국인들의 이야기로 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인프레쉬는 현재 16개국 참전용사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외신을 통해 소식이 닿지 않는 참전용사들에게까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레쉬는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국에 식사 상품권을 배포하고 무료 식사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거 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후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또 다른 기적을 이뤄내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역사를 담은 태극기 키링을 출시한 것입니다. 인프레쉬는 6.25 한국전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생사를 넘나든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를 키링으로 구현해내어 한국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기 시작한 이 태극기 키링은 그 디테일과 퀄리티에 감탄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평소 태극기 아이템을 즐겨 착용하지 않던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으며, 실제 키링을 구매해 동참한 분들의 이름이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여러 참전국에서 한국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적 같은 행보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